너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1, 2, 3 등비급수의 활용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비급수에 대해서 배웠죠. 가장 중요했던 공식은 바로 이것 좀 지우고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자, 지워 보겠습니다. 뭐야 튀었나? 자, 제 뭐 침이 튀었나 봐요. 칠판에 약간 액체가 묻어 있어서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1-r분의 a입니다. 등비급수를 구하는 공식이죠. n항까지 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까지 다 저 식 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등비급수를 구하려면 물론 초항이 0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 수렴도 있지만 그때 이제 수렴값이 0이 될 테고요.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또 이제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수렴값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즉 초항과 공비만 알면 등비급수의 수렴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여기 이 문제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활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등비급수의 활용이에요. 하나는 순환소수에서 우리가 등비급수의 형태를 찾아내서 보는 그래서 이제 순환소수 안에 실은 등비급수가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형태의 활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4 땡이 있습니다. 얘는 0.44444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4 더하기 0.04 더하기 0.004 더하기 점점점 무한히 더해 나가는 결과의 합이 그게 바로 0.4 땡이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적어놓고 보면 이게 등비급수였다는 거예요. 초항이 뭡니까? 0.4입니다. 제가 10분의 4라고 써볼게요. 공비가 뭐가 될까요? 뭐라고요? 0.1이죠. 갈 때마다 0.1씩 곱해졌죠. 그죠? 분수를 쓰면은 10분의 1의 공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린 이 값을 등비급수의 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빼기 10분의 1 빼기 r분의 초항 10분의 4. 그럼 이게 분모는 이제 10분의 9가 되지 않습니까? 분자는 10분의 4. 그러면 10 지우고 나면 9분의 4가 된다 이거죠. 이런 순환소수가 실은 등비급수였다 이겁니다. 몇 개의 형태만 더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구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0.12 땡땡 그러면 얘는 0.12121212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0.12 더하기 0.0012 더하기 0.000012 더하기 점점점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등비급수일 텐데 초항은 뭡니까? 네, 0.12 즉 100분의 12가 되죠. 공비는 뭐가 됩니까? 0.1입니까? 그 0.01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제가 아까 여기서 그냥 해버렸는데 공비가 10분의 1, 즉 0.샬라샬라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급수의 값을 구했고요. 여기도 이제 공비가 100분의 1이니까 저기에 있는 수렴 조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쟤를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등비급수의 공식으로 이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1-100분의 1분의 1-r분의 초항 100분의 10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100분의 99거든요. 그럼 100분의 99, 100분의 10이니까 100 지우면 얘는 99분의 12가 됐겠죠. 물론 이제 3으로 약분하면 33분의 4 이렇게 됐겠네요. 제가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더. 뭐냐면 0
0.123 땡땡입니다. 얘는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0.1. 그럼 쟤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쟤는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0.1 더하기 다음에 0.023 더하기 0.00023 더하기 점점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등비급수이긴 한데 이만큼은 등비급수랑은 상관이 없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얘가 등비급수인 거죠. 괜찮으세요? 얘는 따로 이제 더하고요. 얘는 초항이 몇입니까? 0.023,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의 23이고 공비는 뭐가 됩니까? 10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려면 얘는 저기 0.1, 즉 10분의 1은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등비급수니까 자 1 마이너스 100분의 1 분의 공비분의 초항 1000분의 2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거 뭐하러 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중학생일 때 얘네들을 빨리 구하는 요령을 이미 배웠죠. 그래서 0.4땡 그러면 땡의 개수만큼 분모에 9를 쓰고 저 반복되는 마디를 그냥 써주면 됐었죠. 이게 0.12땡땡이면 땡땡이 2개니까 분모는 99고 분자는 저거 12 쓰면 됐죠. 이렇게 반복하지 않는 마디가 있을 때에는 자,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하는 게 2개, 반복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반복하는 마디만큼 9를 써주고 반복하지 않는 마디만큼 0을 써주고 분자는 전체 수에서 반복하지 않는 1을 빼줬죠.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만약에 1.234 땡땡 있으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물론 이것도 1.2 더하기 등비급수 보셔도 되지만 소수점 아래를 보고 우리가 분모를 결정했었죠. 그래서 9 2개 0 1 분자는 전체 1, 2, 3, 4에서 반복하지 않은 1, 2를 빼주는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요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래요. 급수를 구해라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순환소수를 이제 구할 때에는 중학생 때 배웠던 요령을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실수도 더 적겠죠. 계산이 적으니까. 계산이 사실 없으니까. 값을 구하려면 얘를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순환소수는 초항이 몇이고 공비가 몇인 등비급수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물어볼 수 있다. 그럼 그 과정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어떠한 초항과 공비를 갖는 등비급수인지를 판단하는 것까지만 연습을 해놓고 실제 값을 구할 때에는 요령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순환소수가 등비급수였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가면 된다 얘기입니다. 순환소수가 실은 등비급수였구나. 그래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으로 순환소수의 값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제 값을 구할 때에는 정작 구할 때에는 요령을 쓰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 괜찮습니까? 지나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활용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수능에서도 이거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전에 한번 안 나온 해가 있긴 했는데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그 도형을 가지고 이런 등비급수를 쓸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도형 문제. 어떤 도형을 보고 말이죠.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도형의 이 축소된, 그러니까 얘와 닮은 도형이면서 좀 작은 도형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A, B, C, D. 근데 여기에 중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볼까요? 처음 거를 A1, B1, C1, D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거는 A2, B2, C2,
D2라고 해볼게요. 괜찮으세요? 또 중점을 찍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다시 A3, B3, C3, D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프랙탈 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엔 계속해서 축소된 닮음 도형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중점인 겁니다. 중점이라는 표시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중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찍어서 만든 거죠. 이랬을 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사각형 A1, B1, C1, D1의 제가 이제 넓이라고 해볼까? 둘레라고 해볼게요. 둘레 더하기 사각형 A2, B2, C2, D 둘레. 이런 식으로 이 만들어지는 사각형들의 둘레를 계속해서 다 더해 나가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과정으로 축소된 닮음 도형이 무한히 나오는 그런 도형을 놓고 그 도형들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의 합을 묻는다거나 넓이의 합을 묻는다거나 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뭔가 축소되는 비율이 일정하니까 얘네들의 둘레는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비 급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등비 급수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초항과 공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당황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좋았어. 그래서 초항은 뭐고 공비는 뭔데? 라는 생각만 하면 된다는 거죠. 초항. 처음에 둘레는 몇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둘레가 얼마입니까? 8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제 공비를 구하는 방식은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항만 구하면 그걸로 공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요 길이는 1이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루트 2입니다. 그럼 두 번째 둘레는 뭐가 됩니까? 2만큼 2니까 여기는 1입니다. 여기도 1. 그럼 1대 1대 루트 2.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4루트 2가 되는 거죠. 얘는 8, 얘는 4루트 2. 그럼 갈 때 뭐가 곱해졌는지 따지면 되겠네요. 세 번째 항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갈 때 뭐가 곱해졌느냐? 곱해진 게 R이겠죠. 그러면 8 곱하기 R이 4루트 2니까 R 값은 8분의 4루트 2 계산하겠네요. 그러면 4로 약분하면 2분의 루트 2네요. 그러니까 공비는 뭐다? 2분의 루트 2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등비급수들란 얘기예요. 등비급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루트 2분의 초항 8. 그러면 이 분모 문제 2 곱하면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6이 되었고요. 유리화하느라 2 플러스 루트 2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분의 16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가 되었고요. 2를 약분하면 8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근데 이런 생각,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면 되게 복잡한 설정을 많이 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덜 복잡하게 푸는 요령 같은 것들을 자꾸 연구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비를 구했는데, 실은 이 공비라는 거는요, 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전체적으로 다 구하진 않아도 됐어요. 뭐냐면 닮음비만 구하면 됐어요. 괜찮으십니까? 둘레의 길이비는 닮음비입니다. 두 도형의 닮음비. 닮음비라는 게 이제 대응하는 변길의 길이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죠? 처음 처음 정사각형 한 변 길이 2였어요. 두 번째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루트 2였어요. 그럼 뭘 곱해야 이게 되겠냐고요.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비를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공비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건 사실 닮음비였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형 문제를 볼 때 알아놓으면 좋은 스킬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그럼 별표를 쳐놓고 여기 이제 계속 닮음인 도형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닮음 도형. 두 닮음 도형에서 닮음 비가 만약에 A 대 B면 우린 이걸로 넓이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 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닮은 비가 A 대 B라면, 두 도형의 닮은 비가 A 대 B라면 넓이 비는 뭐가 될까요? A제곱 대 B제곱이 되죠. 괜찮으세요? A제곱 대 B제곱이 되죠.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명해 본다면 여기가 A, B인 정사각형이 있을 때 닮은 비는 A 대 B죠. 넓이 B는 A제곱 B제곱이잖아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부피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됩니까? 뭐 대 뭐? 사실 이건 평면 도형이니까 부피가 없겠지만 만약에 입체 도형에서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얘는 A 세제곱 대 B 세제곱이 됩니다. 갑자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육면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닮은 비가 A 대 B란 말입니다. 얘의 부피는 A 곱하니까 A 세제곱, 얘는 B 곱하니까 B 세제곱. 그러니까 세제곱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이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지만 넓이의 합을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넓이의 비가 공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넓이비를 첫 번째 넓이와 두 번째 넓이를 구해서 따져도 되지만 대응변 길이의 길이비, 즉 닮은 비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하면 넓이비가 나온다 이거죠. 닮은 비가 2 대 루트 2였어요. 그럼 넓이비는요? 제곱하니까 4 대 2. 즉 얘에서 얘에다가 뭘 곱해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1이라면 4로 나눠보면 이게 1이라면 2분의 1이 넓이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모든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다. 그럼 초항은 4가 됐겠죠. 2 곱하기 2니까. 그때의 이 공비는 2분의 1로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넓이비를 물어봤다. 그러면 닮은 비에서 출발을 해서 제곱을 통해서 넓이비를 구한다. 요런 스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잠깐 볼게요. 칠판 좀만 지우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길이비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서 제일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 45도 인 직각삼각형의 길이비 1대1대 루트 2. 사실 여기도 등장했죠. 1대1대 루트 2가 등장했죠. 또 뭐가 등장했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30도, 60도 이렇게 있으면 2대1대 루트 3. 이 도형도 등장할 때가 많아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등장하느냐면 이 안에 정삼각형의 설정을 넣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별표를 또 하나 쳐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놓고 가야 돼요. 자, 높이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이래서 우리가 꼭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높이는요 2분의 루트 3a입니다. 이게 a잖아요. 이게 사실 2대 1대 루트 3짜리 직각삼각형 비율이거든요. 2대 1, 그럼 여기가 2분의 1 a고요. 거기다 루트 3 곱한 거니까 2분의 루트 3 a가 됐다 이겁니다. 넓이는 뭐가 되느냐? a에다가 얘 곱하고 2로 나눈 거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보면 막 문제 읽기도 싫은 문제들이 막 나와요.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생각만 해야 되느냐? 나는 이걸 꿋꿋이 다 읽어서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돼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초항은 글쎄 말 그대로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할 거고요. 공비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사이에 닮은 비만 구하면 돼. 만약에 넓이들의 합을 물어봤다? 닮은 비를 구해서 제곱하면 돼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오히려 이게 수능에 많이 나오더라도 점수를 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야라야야. 저 등비급수의 합공식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강조한 내용을 위에다 한번 잠깐 적어놓고 가면 등비급수의 합공식 1-i분의 a. 이건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의 얘기고요. 그리고 닮은 비가 이제 도형에서 나올 때 닮은 비가 만약에 a 대 b다. 그러면 넓이 b는 뭐다? a제곱 대 b제곱이 된다라는 거. 부피 b는 세제곱 대 세제곱이다. 그리고 이제 뭐 특수삼각형은 따로 그려놓진 않을게요. 그건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정삼각형이 등장을 한다라면 A 정삼각형이 등장을 했다라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a다. 이거 h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쭉 가서 58페이지 가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9번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보시면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0.51 땡땡 있습니다. 얘는요,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얘는 등비급수입니다. 초항이 몇입니까? 0.51이죠. 100분의 51이죠. 0.515151 나가니까 공비는 몇입니까? 100분의 1이죠. 51, 0.51 다음에 0.0051에 가니까 갈 때마다 100분의 1이 곱해지고 있죠. 이러한 등비급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비급수를 그러니까 계산한 게 저 순환소수의 값이니까 0.5151 땡땡은 1-r분의 100분의 1분의 초항 100분의 51이다 이건데 이 식을 쓰는 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결과는요. 우리 알아요. 99분의 51입니다.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야죠. 이거 각 자리수의 합이 6이네요. 각 자리수의 합이 3이면 3의 배수. 각 자리수의 합이 9면 9의 배수입니다. 3으로 약분되니까 3으로 나눠지니까 약분하면 33분의 17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 뭐냐면 0.628인데 0.628인데 이게 두 개가 땡땡이 있습니다. 얘는 0.6 더하기 0.028 더하기 0.00028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점점점. 얘는 따로 봐야죠. 이제 이 0.628 땡땡은 0.6 더하기 등비급수인 거죠. 이 등비급수는 초항이 얼마입니까? 0.028이죠. 분수로 바꾸면 1000분의 28이죠. 공비는요? 그죠? 100분의 1인 등비급수인 거죠?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6, 10분의 6이라고 할게요. 더하기, 자, 1 빼기 공비, 100분의 1분의 초항, 1000분의 28, 이거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계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여기 99땡, 그러니까 990분의 628 빼기 6입니다. 그러면 990분의 622입니다. 이거 다 더해보니까 10이네요. 자리수의 합이. 그럼 얘는 3의 배수도 아니고 9의 배수도 아닙니다. 2로만 약분하면 되겠군요. 2로 약분해보면 여기는 이제 248, 2918, 495가 됐고요. 2로 약분해보면 311이 됐습니다. 뭐 이게 땡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은,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등비급수의 개념으로. 하지만 계산은 요령으로 하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요령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거고요. 자, 이제 슬슬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필수 예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X축, Y축. 여기가 이제 5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30도를 유지해가면서 선을 그었네요.
여기 이제 P1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30도를 유지하면서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가 이제 P2라고 얘기했고 여기도 이제 30도가 되어 있는 거죠. 또 30도를 유지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30도에서 여기가 이제 P3이래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좀 자세히 볼게요. 처음에 O에서 P1까지의 길이가 1이었대요. 이 길이가 1이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의 반이래요. P1, P2는 2분의 1이래요. 여기는 2분의 1. 다음에 P2, P3은 4분의 1이래요. 길이가 계속 반씩 줄어드는군요. 이렇게 나간다. 이랬을 때 계속 나가면 이 점 P 시리즈는 어딜 향해 가겠느냐?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계속 갈 때 그 점 PN의 좌표가 이제 x, 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 x, y를 구하느냐? 뭐 이제 구해서 더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까 예를 들어 드릴 때, 길이의 합이나 넓이의 합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좌표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또 당황할 건 없습니다. 좌표는 어쨌든 이 도형의 길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x좌표, y좌표 어떻게 구하지 생각하는데 x는 x좌표 길이, y는 y좌표 길이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좌표 따로 구하고 y좌표 따로 구하면 되겠군요. 자, x좌표는 좌우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에 x좌표 이 길이가 이제 뭐였느냐? 처음에 이제 P1의 x좌표를 이렇게 볼게요. P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고, 그리고 PN의 y좌표를 y좌표를 제가 여기에서 y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이제 xm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x1은요. x1은 2대 1대 루트 3 비율이군요. 여기가 2대 1이니까 이 길이가 2분의 1이죠. 이 길이가 이렇게 2분의 1 나왔죠. 여기는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이를 직접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 길이 즉 구해서 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분명히 닮음이에요.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 길이도 얘를 기준으로 반이 줄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반으로 줄었겠죠? 그러니까 얘의 반 4분의 루트 3만큼이 빼졌으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얘는요? 얘는 또 여기 이 직각삼각형을 2분의 1배로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이제 4분의 루트 3 여기인데 얘의 반, 즉 8분의 루트 3이 이번엔 오른쪽으로 갔네요. 그러면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말이죠. x1이 이랬고, 그러니까 xn 이렇게 제가 볼게요. xn.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약간 설명이 좀 급하게 하긴 했네요. x1은 이거였고, 그래서 보면 이제 x1은 얘였고, 여기까지였고, x2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얘의 반토막 4분의 루트 3을 이만큼 왼쪽으로 했으니까 뺀 게 됐겠고, x3은 2분의 루트 3 빼기 4분의 루트 3에다가 얘의 반토막 8분의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더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저 x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저 x좌표는 2분의 루트 3 빼기 4분의 루트 3 더하기 8분의 루트 3, 다음엔 얘의 반토막만큼 왼쪽으로 갔겠죠. 16분의 루트 3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뺐겠죠.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등비 급수라는 겁니다. 초항이 얼마? 초항이 2분의 루트 3. 공비는요? 몇이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요. 이 계산 결과의 값은 여기다 좀 볼게요. 값은 1 빼기 공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빼는 거죠. 그러면 더하기 2분의 1 됐겠죠. 초항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거 2분의 3이죠. 2분의 루트 3. 2 곱하면 얘는 3분의 루트 3이다. x좌표는 3분의 루트 3을 향해 간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도 y도 보겠습니다. y1은요? 이거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y2는요? 여기 이 1대 2분의 1 닮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길이의 반토막일 겁니다. 4분의 1. 근데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이 4분의 1을 그냥 더한 게 됐을 거란 거죠. y3은요? 얘의 반토막 4분의 1이 또 위로 올라갔으니까 더해졌겠죠? 그러니까 y는요. y라는 시리즈는 그냥 2분의 1 다음엔 반토막 더해지고 다음에 또 반토막 더해지고 점점점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등비급수군요. 초항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공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는 1 빼기 이 공비분의 초항 2분의 1인 거죠. 이거 이제 A였죠. A 쓴 거였죠.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1이네요. 그러니까 X좌표는 3분의 루트 3, Y좌표는 1을 향해 간다. 그 둘을 더해라. 그러면 3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 답이 됐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 큰 차이가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차이 때문에 좀 문제풀이의 정답을 맞출 확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매우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두 번째 길을 직접 구하지 않았어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얘의 반토막이 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형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도형의 특징이 뭐냐면 부분 속의 전체의 모습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요만큼이랑 전체 모습이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분 속의 전체의 모습이 들어있는 이런 도형들은 그 각각 도형들의 길이의 합이나 넓이의 합을 구하려고 할 때 분명히 등비급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된다. 그때 특히 이 공비를 구할 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도형 사이의 닮은 비나 넓이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수 예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O,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Y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만큼 간 지점에 P를 찍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빡 내려서 여기를 P1이라고 얘기했군요. 여기는 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빡 내렸고요. 거기를 이제 P2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또 빡 내렸고 여기를 P3이라고 했고요. 또 빡 내려서 여기를 P4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P5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눕니다. 그럼 끝없이 나눌 수 있을 거거든요. 이랬을 때 뭘 묻고 있냐면 P1 더하기 P1, P2 더하기 P2, P3 더하기 점점점 얘기하고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요. 요 부분의 모습에 전체랑 똑같은 모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한히 나가니까 한 번 더 나누느냐 한 번 덜 나누느냐는 상관이 없는 거죠.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이랬을 때 얘도 이제 그러면 등비급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처음에 P1은 이 길이 얼마입니까? 1이죠. 2대 1이니까. 여기 1. 여기 몇 도죠? 60도입니다. 그럼 여기 몇 도가 될까요? 30도가 되죠. 그럼 여긴 또 2대 1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이 길이지 않습니까? 얘와 얘의 길이. 2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얘가 되겠습니까? 2에다가 뭘 곱해야 루트 3이 되겠습니까? 제 말이 좀 어려웠죠? 다시 볼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x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1대 x가 비율이 2대 루트 3 비율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x 구할 수 있어요. 2x는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아까 대답을 요구한 거냐면 길이의 b가 실제 길이 아니고 길이의 b가 2대 루트 3 비율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얘가 되겠느냐?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떠올리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두 번째 나왔죠? 같은 비율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이 안에서 다시 2대 루트 3 비율입니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여기다는요?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요 변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으십니까? 세 번째 항까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여기에는 이 합은 초항이 이 처음 길이가 1이고 공비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길이를 실제로 구했죠. 2분의 루트 3을 실제로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려고 했던 뭘 곱했어요? 2분의 루트 3을 곱했죠.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 됐다. 그러한 등비급수다. 얘도 이제 0점 샬라샬라죠. 루트 3은 1점 샬라샬라니까 2분의 1점 샬라샬라. 이러한 등비급수다. 이 모든 길이의 합들이 말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공비분의 초항. 그럼 분모는 2 빼기 루트 3분의 이렇게 1 됐습니다. 분모 문제에 2 더하기 루트 3 곱하면 여기는 4 빼기 3 1분의 2 더하기 루트 3. 이게 바로 이 길이들을 다 더해 나간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 값들이 얘를 향해 간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으세요? 뭔가 잘못됐는데? 수선의 길이 합을 구하시오.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해 버리는데 여기서 제가 계산 실수를 했어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그래 여기가 2 빼기 루트 3이고 그때 이 분자는 2가 됐겠죠. 1이 아니라. 그 여기 이제 유리하면 여기 이제 곱하기 2가 더 되어 있었겠죠.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하면 여기는 1, 여기는 2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얘가 답이 됐겠군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여기 지금 지울게요. 컴퓨터 바꿨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셨죠? 제가 13만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샀는데 몇 개월 만이야? 8개월 만에 뻥 났습니다. 그 전에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자,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한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이 안에 내접해 있는 정삼각형이 있었대요. 이 정삼각형을 여기서 A1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뭐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이제 1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 정삼각형 A1의 내접원이 있대요. 내접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림은 너무 못 그렸네.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볼게요. 중심이 여기 있다고 볼게요. 이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A2래요. A2는 이제 그 내접할 때 뭐 이렇게 내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접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점도 어쨌든 이 접하는 점이니까요. 이거 세 개 연결해도 정삼각형 될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내접은 그리고 또 내접 삼각형 만들고. 얘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A2입니다. 이 정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때 그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AN의 넓이를 소문자 AN이라고 할 때 질문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얘도 이제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 사이에 비율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삼각형 넓이 사이에 비율이 있겠죠? 이게 다 똑같을 거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닮은 비가 계속 똑같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얘도 이제 요 안에 또 이 원 또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모습 안에 전체 모습이 다 들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초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 정삼각형이잖아요. 아까 정삼각형의 넓이나 높이 구하는 공식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처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몰라요. 뭐만 알고 있냐면 그 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하겠는가?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요렇게 이 접점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내리면은 이게 수직일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몇 도일까요? 예, 이만큼 60도인데 이건 선을 이렇게 그러면 60도가 반으로 나뉘니까 이게 30도가 됩니다. 여기 60도예요. 그럼 또 이 특수삼각형 또 나왔죠. 2대 1대 루트 3입니다.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여기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 길이가 루트 3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A 1 삼각형이란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A1 초항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4분의 루트 3 A 제곱 해서 4분의 3 루트 3이 바로 이 등비급수의 초항인 걸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항이 이제 중요한데 얘 넓이를 구하는 게 방법이긴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싫어요. 복잡해. 근데 봐. 원과 정삼각형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인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었죠. 두 번째 세트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럼 첫 세트와 두 세트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분의 1인 거죠. 우리는 그걸로 넓이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넓이를 직접 구해야 된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첫 원과 그러니까 심지어 삼각형이 아니라 그 삼각형을 포함했던 원 사이의 닮은 비를 따져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트로 움직이니까. 첫 원과 두 번째 원 사이에 이게 닮음일 거고 당연히 닮은 비가 처음이 1, 두 번째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만약에 이게 1이 아니었더라도 얘를 1로 봐야지 여기서 뭘 곱해야 되느냐를 알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뭐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을 물어봤다. 그러면 닮은 비를 쓰면 되죠. 근데 넓이의 합을 묻고 있으니까 이 원에 대해서도 넓이비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넓이비는 몇 대 몇일까요? 1대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처음 것을 기준으로 두 번째의 넓이는 4분의 1을 곱해야 나온다.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다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초항이 4분의 루트 3, 4분의 3 루트 3,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니까 이 값의 합은 1 빼기 공비 4분의 1분의 4분의 3 루트 3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4분의 3이죠. 괜찮으세요? 4분의 3, 4분의 3 나눠버리면 남는 건 루트 3만 남게 된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해서 공비를 구해도 되지만 많은 경우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직접 그 두 번째 항을 안 구해도 공비를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필수 예제 13번. 이건 이제 도형 문제는 아닌데요. 칠판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보시면 이거 촬영할 때 시간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는 필수 예제 13번이에요.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된대요. 생산량의 75%가 수거, 다시 거친대요. 그 다음에 그중 80%가 재활용. 그 중에서 80%가 재활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이하와 같은 재활용 과정이 반복된다고 할 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 무게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10톤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번호를 쳐야 돼요. 왜냐면 10톤을 바로 재활용한 게 아니잖아요. 재활용된 양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75%면은 4분의 3이에요. 이만큼이 수거가 됐고, 그 중에서 80%. 그럼 5분의 4죠. 그 중에 5분의 4가 재활용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생산된 것의 5분의 3만큼이 재활용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재활용률은 결국에 재활용률은 지금 보신 이 계산으로 5분의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1차 재활용된 양은요, 이 10톤에서 5분의 3만큼이 재활용이 됐겠죠. 그러니까 6톤이 됐겠네요. 이걸 가지고 생산했다가 또 얘를 가지고 걷어들이고 재활용하고 하겠죠. 그럼 이제 2차 재활용은요? 재활용은 이 중에서 다시 5분의 3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18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또 5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계속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3차 재활용은 여기 5분의 18에다가 또 5분의 3을 곱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다 더해 나가는 값을 여기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30 계속 곱하고 있으니까 얘는 등비급수란 얘기죠. 그걸 무한히 더하니까. 얘는 그러니까 초항은 얼마입니까? 6이죠. 10이 초항이 아니죠. 재활용된 양만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공비가 얼마입니까? 5분의 3. 이러한 등비급수를 묻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5 곱하면 5 빼기 3이니까 여긴 2가 됐고 여기는 30이 되어서 결국엔 10톤을 처음에 만들었지만 재활용량은 총 15톤을 향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